네, 이 토론회는 라디오 영통이 주최하고 네이버 카페 수원 영통 주민 모임터와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진행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우리 지역구 후보자를 만나다. 후보자 60분 토론 사회를 맡은 신예우입니다. 다음 달 4월 10일 수요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어제부터 후보자님들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박재순 후보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 평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토론회는 라디오 영통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어통역사 이명진 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토론회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권선 선거위원회와 선거위원회의 안내를 받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수원 무 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하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와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의 토론이 예정되었으나 염태영 후보가 불참하셔서 박재순 후보님과 대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토론회 중에는 존칭을 생각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는 후보자 소개, 전체 공약 소개, 지역 공약 소개, 주민 사전 질문, 현장 질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 질문들은 주민 의견을 취합해드리는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고 계실 우리 후보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저희 그 후보님께서는 경기도 도의원을 하셨는데요. 그 도의원을 하시면서 어떤 그 의정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요. 수원 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신 그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의원 시절에는 상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획재정위원회라고 한다면 도의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또 재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 지역에 어떤 필요한 거 그런 것을 지원을 많이 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 당시 남경필 지사께서 연정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야가 함께 협치하고 협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될 우리 염 후보께서 협치, 상생 이런 거에 대해서 등한시한 부분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협치를 하고 상생을 하고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활동을 하면서는 정말 많은 학교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에 남는다면 이제 텍스 교체 사업이 있었죠. 이게 발암물질이 나온 바람에 제 지역의 학교가 오래된 관계로 텍스 문제를 전면적으로 많이 교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도 또한 오래된 낙후된 학교이다 보니까 그 시설이 너무나 미비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 또 장애아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제, 특히 아이파크 단지 내에는 과밀학급이었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데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파크 내에. 그런데 학생 수가 아이파크 5, 6단지가 지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더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급하게 교실을 지었던 14개의 교실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권을 확보해주고 또 학습을
지킬 수 있게끔 해줬던 지난 시간이 있었고요. 특히 이 급식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었던 지역이 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였었고 또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또 미세먼지가 워낙 또 심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기청정기의 또 시초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학교, 광교처럼 있었던 그런 좋은 학교들은 공기청정기가 있었는데 제 지역에는 공기청정기가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이제 선일초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기청정기를 해줬던 거.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코로나 시국이고 여러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황새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지역에 또 이제 다목적 체육관을 지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번 국회의원에 또 출마를 하게 되었고 또 지난 20년의 역사 짧게는 뭐 8년부터 또 현 후보는 12년 동안 수원시를 행정 재정적으로 본인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정말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꿔보고 또 저 국민의힘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당신들이 한번 나가서 좀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못했던 일들 저 박재순이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그리고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것을 또 실증적으로 제가 민주당의 무능함을 반드시 입증하면서 일을 해 보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결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저희가 아직 후보자님 공약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후보자님의 전체 공약을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지역 문제에 비행장 이전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말했던 그 비행장 이전 정말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옮겼습니까? 군공항 이전 시민단체와 또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에는 경기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또 변형시켜서 이렇게 꼼수의 정치, 단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박재수는 이걸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반드시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고 국가사무 또는 국방부와 화홍지구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데 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자체 간의 갈등도 해소하면서 이걸 처음부터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또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행장 이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통 구민들이 항상 걱정했던 영통 소각장 이전이죠. 그 영통 소각장 이전 1999년도에 만들어지고 1년 동안 처음 생겼을 때 뭐라 했었습니까? 1년 후에 옮겨준다고 아마 그때 시장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입주민들이 얼마 되지 않고 막 시작하니까 아마 강하게 부딪히고 한 것도 했었지만 또 시민들이 그걸 또 허락을 해줬어요. 어쨌든 관에서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1년 후에 옮겨주었다고 하는 그 영통 소각장 지금도 옮겨졌습니까? 지금 25년이 다 돼가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각장에 대해서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야 되고 또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때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후에 2010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민주당의 염 후보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영통 소각장 문제를 이의제기했었을 때 소통했습니까? 소통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소통하는 척 했었지만 소통하지 않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본인은 월급 잘 타먹고 잘 나가서 경기부지사까지 한 거죠. 그러고 이번에 또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 세력,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가장 버려야 될 것이 기득권 세력들의 아니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세력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자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또 국민들에게 잠시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그때 당시 대안을 만들었다면 지난해 2023년도에 영통 대소각장 대보수 1441억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오지 않았을 거고 제가 6월 15일 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삭발식도 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대안 없이 세월을 보내고 그 좋은 시간대 사람이 여유로울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대안을 마련해서 청사진을 펼쳐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재준 현 시장께서 이제 2022년도에 영통 소각장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리고 공약을 거는데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12월 31일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보지를 찾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찾았습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통 소각장 대이전비 1441억 추경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또 해줬어요. 지금 그 업체도 찾지 못하고 입찰도 하지 못하는 아직 진행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보수 관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아무것도 청사진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들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그 해결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바꿔주면 이런 큰 문제, 굵직굵직한 문제들 정말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하철 3호선 유치 문제라든지 또 인동선 반드시 개통식을 앞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동선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바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행정부가 뒷받침해 주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반드시 인동선도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해서 우리 영통역이라는 더블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큰 그런 교통 시스템인데 이것조차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24시간의 병원 어린이 병원 저는 유치를 지금 공약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아파도 어디 갈 곳이 하나 없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듣는 소식은 어쩌다 아주대병원 한 군데 가는데 어린이 전문 병원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서 어렵다고 하고 있고 때로는 동탄으로 가고 있고 인천까지 간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수원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반드시 저는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금 후보자님 공약을 보면 사실 영통 정지역하고 무지역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거기서 지금 그 일부에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토론이 격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각장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싶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때 2023년도 대보수 하면서 수원시에서 10년의 로드맵을 짜갖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삭감을 들고 나오면서 1년을 앞당겼죠. 저도 삭발식을 가졌었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계획을 보니까 6.5년을 계획을 잡았어요. 수원시에서. 그 다음에 시행과 설계를 3.5년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중앙의 행정부서가 보니까 환경청, 그 다음에 기재부, 행안부 이 세 개 부처가 있더라고요. 이 세 개 부처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유보지만 찾은다면 한 2, 3년 정도는 땡길 수가 있어요. 그런 선례가 6, 7년 만에 지어진 쓰레기 영통 소각장 같은 그런 선례가 소각장 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만약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 2, 3년은 반드시 땡길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여당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걸 본인들도 안 하지만 야당에서 한다고 했었을 때 중앙부처에서 잘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도 알다시피 가까운 친척의 얘기는 잘 듣지만 먼 친척이나 먼 사람의 얘기는 잘 듣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영통 소각장 문제는 반드시 중앙의 힘이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를 현 시장이 소홀하게 대했었을 때 제가 행감에서 불러서 질타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2, 3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간에 대보수에서 쓰면서 다 양날의 칼날처럼 같이 바퀴처럼 같이 대보수하고 이전지하고 함께 이 계획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하면서 반드시 유보지 찾고 나갈 수 있도록 수원시장을 더 강력하게 질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영통구 그 생활 환경에 대한 그 대응책 질문인데요.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소각장 옆에는 또 지역 난방공사가 있고요. 또 영흥공원 내 인동선 수직구 등 그 비선호 시설이 몰려 있는 반면에 사실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나 시설은 부족한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복합 문화 공간이라던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낡고 성격에 맞지 않은 공공시설 등으로 주민 생활의 질이 좀 고려되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그 저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저희 영통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통이 97년 이때부터 생겼으니까 오래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영통 지역에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통이 옛날에 서울의 강남 그리고 분당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제 우리 수원 수부의 도시 영통이 제일의 도시였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25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노화됐죠. 모든 시설이 정말 노화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보수 이런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기관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오래 쓰고 제대로 된 재건축이라든지 보수를 했다면 참 좋은 환경이 될 건데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짓는 데를 제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가보니까 이젠 정말 뭐 옛날 아파트하고는 혁연한 차이가 나고 있고 지금 살기 좋은 시스템으로서 완전 삶의 질이 확실히 틀리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젊은 어머님들이 좋은 아파트 아니 새로 짓는 아파트를 가고자 하는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신한풍림 아파트인데요. 지금 한 25년째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환경이 좋고 제 나름대로 이제 편한 삶이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키우는 공간이라든지 어른들이 노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밑에서 주민 편익 시설 뭐 골프장 연습장도 있고 때로는 뭐 탁구 뭐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모든 기반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젊은 엄마들 또 우리 이 영통지구에 지금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영통에 재생 내지는 재개발을 하고 싶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10년, 20년을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는 새롭게 쓰여지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을 건 헐고 새롭게 지을 건 지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년 전에 개발해 하지 못하고 그 땅으로 분양했던 대표적인 을지병원 자리가 지금까지도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현실 속을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현 시장들, 현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정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 바로 을지병원이 종합병원이 들어왔었다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런 거 하나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하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용도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뭐 주상복합 밑에 뭐 어린이병원 일부 들어오고 생활편의 시설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제 지역도 용도 변경해주고 이거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교통난 해소는 생각하지 않고 교통체증 유발을 시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파트만 지었던 거예요. 문화공간이나 삶의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했던 이런 지난 10년의 역사, 지금 14년의 역사를 보면 아파트 짓는 거에 우리 수원 무지구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서 죽겠어요. 이거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 주시고요. 염시장 시절 10년은 더 크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바꿔주시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민주당 행정직 선출직 시장을 비롯한 또 시의원, 도의원님들 정말 저는 우리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 소통의 장소를 마련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함께 정말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요. 그 후보님께서는 그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 고위공직자 1호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잠깐 좀 설명과 그 업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는 고액 기부자의 모임이죠. 저는 2014년도에 도의원 대기 당시 제가 그때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무엇을 걸어서 반전을 해볼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제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때 후보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왜 반대를 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약속을 해놓고 지켜지지를 않고 지키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걸 염려해서 지키지도 못할 거 뭐하러 하느냐고 그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요 그때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유민이천 무신분립이라는 걸 이번에도 공약에 이제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너소사이어티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 제가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너소사이어티는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1년에 2,500씩 해서 1억을 넘겼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미안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는 생활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월급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형
또 도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그게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제 안에 가입한 게 이제 사실로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 이 동료 의원들한테 이제 미안한 것. 단 저는 명예를 얻었었고 그때 우리 주민들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해줬어요? 당선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예를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자부심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공직자 1호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전액 사회 환원하는 거는 아마 저 하나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입성해도 약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39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학금 또는 어려운 이웃을 쓸 수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 이제 9개니까 9개 두 곳에 골고루 이렇게 통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좀 서로가 유인할 수 있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 생각해서 저에게 또 뭐랄까 아낌없는 성원도 해준다고 보고 있고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합니다. 예,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이번에도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진실인데 남이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5%가 진실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99%가 진실입니다. 이 말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고. 네, 후보님이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다음은 교통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도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막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차를 계속 많이 하니까 좀 어지럼증도 있고 막 이렇고 또 서울 가는 버스 같은 경우에도 배차 시간이 길어서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통에서 원천동으로 가는 그 대로의 교통체증하고 또 망포에서 영통 또 그 신갈로 가는 교통이 되게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교통량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요. 또 제가 보니까 후보님께서 3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호선 연장선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 민주당에서 실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를 놓고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었을 때 남쪽 지구, 제 지역구에는 수많은 아파트만 지었어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하철 3호선을 유치해오는 거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만 이렇게 그려서 서울 가는 방법을 돌아서 가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려요. 그래서 광교에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서 우리 지역을 쉽게 말하면 영통 삼성전자 정문 영통구청하고 그쪽 라인 아니면 배탄도 쪽으로 이제 아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3호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수정 후보의 얘기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받아서 내려온 게 이제 권곡 사거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파크 시티하고 명성교회 사거리역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앞으로 4, 5년 후면 진안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가 137만 평, 약 한 3만 호가 들어서는데 그곳을 지나서 이제 오산으로 가는 오산에 이제 우리 국힘의 국민의힘의 후보자도 이제 그 공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선이 이제 대충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문제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고 오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시민을 만나니까 망포의 엠버스 서울 가는 거 정말 부족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의원 시절 때도 남지사 때 무엇을 했냐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퇴근 때 그때 당시 2층 버스를 독일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 2층 버스 한 대가 5억씩 들었어요.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시에다가 이렇게 뿌려줬는데 몇 개 시에 거기에 이제 혜택을 받았던 게 이제 우리 수원시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도지사 내지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뒷받침해주고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해줘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는 지금 뭐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다 해도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짜 밖에서 보고 내가 짧은 도의원 생활 4년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이분들이 뭐 하는지 내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다. 본인들이 뭐 사람을 만나서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조그만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 열심히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교통난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인동선 안 되었으면 왜 안 됐는지 한 번이라도 얘기해 봤는지 나 묻고 싶어요. 정말. 국회의원도 입담을 줘, 시장 입담을 줘.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동선이 1년 동안 쉬고 있는데도. 그만큼 2026년도에 원래 개통식 예정이 있었는데 27년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는 게 뭐예요? 2027년도에 개통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기 개통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이런 건 시스템으로 보면 27년도에도 어려워요. 그럼 일을 하게끔 누가 질타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질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펌프질하고 질타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워라 내워라 계속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엠버스 문제도 증차를 아침에 출퇴근할 때만 증차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5분으로 돼 있다면 지금 시간이 급하고 사람들이 줄 서 갖고 있는데 5분을 여기서 출발이 5분 늦으면 서울에 도착은 10분이 아니라 20분 정도 늦어요. 10분, 20분 금방. 서울 한번 올라가는 것이 그 교통 시스템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뭐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1, 2분 단위로 사람만 차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출근 시간대에 일정 구간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잘 산다고 하죠. 고지식하면 잘 못 산다고 하죠. 우리 수원시는 무능인지 고지식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아니면 너무나 얌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국회의원 하고자 하는 분이나 시도의원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일하는 그런 국회나 시의회나 도의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야를 떠나서 정말 소통의 장소를 또 큰 의제는 함께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장애 인식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특수학급, 그 초중고의 그 장애 아를 위한 특수학급 있잖아요. 그 특수학급의 학급 정원 축소 및 뭐 통학 학급 협력 지원교사 배치 등 그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통, 망포, 권선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과밀 학급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과밀 학급 문제도 제 지역에 망포초도 과밀 학급이죠. 아마 곡반초등학교는 그건 뭐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그렇게 학교지라고 코롱 지금 수원 하늘채죠. 거기다가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거기 시간하고 맞물리면서 망포초 그때 당시 동료 의원 이혜영 의원도 그렇게 학교지라고 옆에서 했는데도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않아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교육감, 국회의원,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을 수 있는 거고 도의원들은 이제 질타를 통해서 그걸 이제 정보 제공하면서 지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뭐 교육감하고 뭐 한참 실강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10년 후면 학생 수가 준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파크 내에도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2개가 지어지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지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하나 지어서 아까 제가 증설했다고 했었죠. 그래 증설해서 이제 됐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져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중학교가 지난해에 착공식을 했어요. 그거가 미래형 학교라 해서 초등학교 뭐 부학급인가 12학급인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렇게 해서 미래형 학교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 때는 또 예산 쓰기 싫으니까 또 예산 안 쓰고 2년인가 딜레이 시켜서 지금 임태희 교육감이 들어와서 지금 착공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남에게 빚을 넘기고 남에게 그걸 미루고 가는 그런 시스템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밀학급 내 지역에 뭐 영통구 그다음에 권선동 망포동 지금 새로 지어나는 글빛 초등학교 이거요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안 들어요. 이거 그전 그 교육감 시절에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10년 후에 애가 줄은다. 10년 후에 애가 줄을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학교 교육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가요? 교육이라는 건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기간에 정말 친환경적으로 또 우리가 OECD에서 항상 얘기하는 뭐 21명 기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지역은 거의 모든 학교가 과밀학급 최악의 학급으로 되어 있고 또 장애아들을 위한 그 시설도 함께하는 그런 거로 본다면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장애 학교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수준 높은 영통 구민들께서 이해를 잘 하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 함께 잘 소통하면서 이렇게 생활했으면 하는 거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무럭무럭 잘 자라서 국가의 어떤 산업이든지 본인이 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어쨌든 교육이나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뭔가 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님께서 지금 고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함을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공약을 이행하시려면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의원이 되셔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시더라도 시의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수원시 재정 자립도가 뭐 옆 동네인 화성시나 용인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 후보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시절에는 뭐 수원시를 비롯해서 고양시, 성남시 5군데인가가 불교부 단체였었어요.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는 이제 받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지금 보니까 재정 자립도 뭐 교부 단체 정말 한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렇게 한번 재정 자립도를 이렇게 봤어요. 재정 자주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 당시 염 시장이 물려받았던 재정 자립도가 보니까 60%가 넘어요. 넘겨줄 때 보니까 40% 수준이에요. 그 중간에 두 번이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두 번이나 있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한때는 남지사가 이제 도지사 하면서 빚을 우리도 다 갚았다고 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염시장도 그때 따라서 하더라고. 그때 당시 빚을 3천억 정도 되는 걸 자기가 빚을 다 갚았다면서 각 동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양반은 진짜 입만 열면 저거 다음에 연도에 가면 반드시 뽀록 나는데 경기도에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진짜 집값이 올라가지고 재정이
넘쳐나게 들어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어땠었냐면 삼성전자가 이게 하얀 곡선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이제 갚아왔다고 그랬으니까 저거 반드시 무엇인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정말 쇼맨십으로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를 60에서 40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은 올해는 지금 4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20%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재정 자립도 수원시를 멍들게 했는데, 그리고 부채는 얼마나 늘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 3천억 정도 되었다면 지금은 300억 정도 돼요. 5,300억.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늘어난 건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말 5,800억인가 300억 정도 됐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본인 시절이 그 재정 자립도를 더 건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돈을 흥청망청 써서, 그러니까 현 시장은 12년을 하고 이렇게 재정 자립도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또 국가에 가서 일을 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시민들이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택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 수원시의 재정을 완전 바닥으로 치솟는 사람에게 우리 수원시, 특히 수원부 이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말 묻고 싶어요. 이렇게 망칠 수 있었던 근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 좀 해준 게 있나 하고 저도 이렇게 봤어요. 정말 우리 수원 무지구의 권성과 영통구에는 염시장이 크게 뭘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들어오면서 아파트 업체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시설물만 들어와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체육문화복지센터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선거 때마다 공약 걸어놓고 한 번도 그걸 이행해 주지를 않았어요. 사람들께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도위원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 반드시 이번에 정말 복합적으로 제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의해서. 네, 그럼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은 구민선님이 받아주시고, 네, 의견. 네, 들리시죠? 지금 유튜브에서는 30분 정도가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다시 보기로 할 수 있고요. 우리 박재순 후보님께 박재순 후보님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 또 덕혜이님은 당선되시면 삭발식 할 때의 마음으로 소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십니다. 또 박재순 후보님 응원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장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몇 번 여기 만나 뵙고 했었었는데, 그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염태영 후보께서 나오시지 않으셔서 좀 나오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좀 굉장히 좀 아쉽고, 그리고 좀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관계돼서 특히 소각장이라든가 전임 시장이셨기 때문에 꼭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대로 있다 하더라도 소각장에 관계돼 가지고 어쨌든 이전에 대한 대전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이 걸릴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영통 소각장은 현재 이 위치에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의회의 경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다수당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통 소각장이 이전에 관계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간접 영향권을 확대하는 조례라던가 아니면은 의회에서 논의를 하는 문제라던가, 또 주민지원협의체가 승인해서 현재 이제
폐플라스틱이라던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을 영통 소각장에다가 소각하고 있는 현재 문제점 등을 이제 수원시 의회에서 이제 결의나 아니면은 조례를 통해서 이제 막을 수가 있고, 또 폐플라스틱의 그 소각계 대가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이제 더 추가로 지급했던 5억 원 예산을 원복을 한다라던가, 또 주민지원협의체의 이제 회의록을 기존의 이제 회의록 양식이 아니고 뭐 녹화나 아니면은 여기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의 면면을 기술해서 주민들께 공개를 하는 부분, 그리고 300m 이외의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리나 감시 혹은 각종 주민들의 의견 등을 그 담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 의석을 이제 수원시의회에 갖고 계시니까, 또 이번에 이제 보면은 타 지역구와 다르게 유일하게 이제 그 박태순 후보님께서는 수원시 지역에 오래 계셨던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전략 공천이 아닌 지역에 이제 그 사안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니까 이 부분에 관계돼서 당장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그 뭐 이후에 그다음에 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지역의 시의원님만 갖고는 될 수가 없고 타 지역의 이제 국민의힘 시도의원 분들의 중지를 좀 모아주셔야지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그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영통소각장 문제는 뭐 반드시 이전을 전제로 또 이재준 시장께서 그렇게 주창을 했었고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최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의원님들도 특히 수원시에 이제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최원용 의원도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원용 의원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제가 수시로 그런 이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정보를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정보를 들을 때마다 이제 가슴 터지고 아픈 거는 지금도 유보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보지라든지 또 소각장 대보수가 전혀 진전이 없다라는 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례를 바꿔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도 물어봤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국가의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 개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수원시의 시의원들이 그나마 그래도 일시적으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의 시의원들이 이 시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주고 이런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기 때문에 대보수에 관한 그런 해답도 지난번에 작년에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정책을 위반하고 또 그 정책을 밀어붙여서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바뀔 수 있도록, 즉 우리 국민의힘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수원시에.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흘러갔던 건데 그나마 2022년도에 우리 시의회가 그래도 다수당이 돼서 이 정도 좀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주민 협의체라든지 비대위를 통해서 함께 공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었으면 아마 이런 시간들 뭐 대보수에 대한 뭐 제가 삭발식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10년 했었으니까 10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여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더 열성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 간접 영권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폐촉법에 대한 300m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폐플라스틱 소각의 금지라던가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이제 그 전문가 위원을 그 영통 지역의 주민으로 선임하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선임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반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금지하는 부분 그리고 그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투명하게 공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적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 지역의 이제 시도 의원님들만으로는 되시지가 않으니까 전체 이제 수원시 다른 지역의 이제 시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이제 찬성을 해주셔야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쭤본 부분이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추진되는 거지. 지금 현재 플라스틱 부분도 20%를 넘으면 안 되는 거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협의체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며칠 전에 제가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제 수시로 검사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다행스럽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협의체 사람들 가는 거 그 부분도 이원되는 거 그 부분도 아마 단체장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입성하면 반드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 질문 하나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지역에 아주 오래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저쪽 시청 옆으로 이사간 김영진입니다. 질문은 많이 있으나 간단하게 제가 한 20년 동안 영통에 있으면서 가장 최근에가 문제가 된 게 영통 지구지 않습니까? 1, 2, 3동이 끼어 있잖아요. 그때 선거구가 지금 현재 정과 무로 1동은 정으로 가고 2, 3동은 무로 가서 어떤 현안 사안에 지금 가장 많이 나왔던 현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소각장부터 해서 영통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게 바로 선거구가 좀 나눠져 있어요. 정과 무로.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네, 어쨌든 선거법에 의해서 인구 수에 비례하거나 행정구역에 반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이제 수원시는 약 인구 수로는 6개 선거구가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 5개로 있고 그래서 이 선거구를 영통구를 어떻게 하면 단일하게 묶어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그래서 구를 하나 늘리자고 제가 주창을 했었어요. 근데 현 의장께서는 광교구를 늘리겠다고 광교구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한 사람이다 저는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선구가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선구는 우리가 이제 망포나 이렇게 합쳐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영통은 당연히 영통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통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광교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 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구를 한 개 더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구가 5개 정도 되면 갑을 병정 무가 각 이렇게 구가 됩니다. 그래서 영통구는 영통구대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광교동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권성구를 이제 철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리동부터
망포까지 해서 우리 이 권성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저쪽 서쪽은 이제 서구를 만드는 게 제 생각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면 5개 구가 다 이름을 공동으로 잘 쓰고 있고 아름답게 갈 건데 이런 선거구획 정리도 하나 못 해가지고 지금 제 지역이 10개 동에서 세류동이 이번에 8달로 넘어가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몇 선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선관위에서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은 다 물어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했어요? 아시다시피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선관위에서 그냥 밀어붙여갖고 이대로 해서 온 거예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는 그동안 쳐다보고 있었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은 앞서나 하지 못했던 거고 이런 일들 행정적으로 구를 5개 만들려고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시장이 해야 되는 그런 안을 내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행안부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를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근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수원시를 25만씩 이렇게 나눠서 평균적으로 제 생각대로 한다면 5개 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25만씩 하면 지금 한 125만 인구가 안 되고 123만 정도 되는데 참 좋은 그런 구가 형성되고 또 행정 서비스나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정말 성의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후보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소신이 담긴 발언을 한마디 듣겠는데요. 1분? 네, 1분에 가능하시겠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긴 시간이었었고 긴 세월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수원에서 32년의 역사를 살면서 정치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아니다 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20년을 민주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시민들의 갈증과 목마름과 분노만 유발해주는 그러고도 또 일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합니다. 선택은 시민이 하는 것이지만 결정도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수원시가 변화된 모습으로 한번 새롭게 재탄생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원시가 아름답게 저는 만들어지고 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에 반도체 통합행정청을 제가 유치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 지역이 무엇인가 모르지만 더 발전된 나라로 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수원시의 발전은 그동안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에 무엇을 했나요? 경기도의 산하기관 좋은 것들을 다 한수 이북으로 보내고 거의 다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주장하는 반도체 통합행정청 우리 신동에 영통 이동에 공업지구를 만들어서 그곳에 유치해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되고 우리 이 나라의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는 삼성을 비롯한 LG, SK 그다음에 조그마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살아서 숨쉬고 AI, BT, 나노 함께 그곳에서 모여서 그곳을 관리해주는 국가 주도형인 그런 통합행정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저 박재순을 지지해 주시고 4월 10일 날 세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님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상 저희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예호, 수호통역의 이명진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